자, 이쪽은 실질적으로 이제 마지막 파트예요. 이제 문화사 부분인데 정치사 다 배우고 이제 문화사 부분입니다. 다른 학교 교과서에는 여기 제일 끝장이 있어요. 근데 비상교과서가 편제가 약간 이상해서 중간에 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선생님들 영상도 미리 올렸지만 뒤쪽 부분 배우고 보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볼게요. 근대적이란 말이 나옵니다. 근대는 이제 서양이라고 선생님이 쉽게 표현했죠. 그래서 서양식 교육기관이 설립됩니다. 옛날에는 우리 공자왈, 맹자왈, 하늘천, 땅지 이런 거 배웠잖아. 유교 지식들. 근데 이때는 여러분이 배우는 게 이제 근대적 지식이에요. 국영수사과 이런 거 배우는 시기가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때는 10년대 단위로 공부해야 된다고 선생님이 얘기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80년대, 90년대, 1900년대. 참고로 강화도 조약이 언제였어요? 1876년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개항대원에서 나서 한국가 열리고 나서 이제 초창기 때 이제 서양의 문화가 들어오는 시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학교, 국영수사가 배우는 근대식 학교가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80년대부터. 그래서 최초가 원산학사입니다. 최초의 근대식 학교라고 되어 있는데 최초 맞아요. 하지만 사립이라는 거 뭐예요? 개인사자잖아. 개인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함경도에 이제 덕원 주민들이 만들었고 관리가 좀 도와주긴 하죠. 하지만 주민들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최초의 사립학교이자 최초의 우리나라 국영수사가를 제대로 가르친 학교는 원산학사다. 여기 동문학은 학교라기보다는 그냥 강습소예요. 그래서 외국어만을 전문적으로 가르칩니다. 이때 영어가 이제 되게 필요해지는 시기죠. 미국과 조약 체결하고 그다음 러시아도 내려오니까 러시아어. 그래서 이런 언어들을 하면은 대박입니다. 왜? 통역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 보니까 통역하면서 왕이나 높은 관리들 옆에 있으면서 승진이 빨랐어. 그래서 출세하고 싶으면은 영어나 러시아어 이런 걸 배웠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러시아를 할 줄 알면서 고종을 바로 옆에 모시면서 대박 난 애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을 정도로 외국어 전문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동문학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다음 유경공원이라는 게 있는데 요게 좀 중요해요. 요것도 최초야. 뭐가 최초냐면 이건 관립 최초입니다. 역사에서 관자는 왕이란 뜻이었죠. 혹은 국가가 만든 학교. 그래서 국가가 만든 여기 써 있네요. 정부가 설립한 최초의 학교가 유경공원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80년대면 아직 신분제가 폐지도 안 됐잖아. 우리 신분제는 1894년 가부개혁 때 폐지되었죠. 아직 신분제가 있기 때문에 양반들 중에서도 상위 1%그 안에 드는 자식들만 여기 입학할 수 있었어요. 혜택이 많았겠죠. 그래서 상류층 자제들만 교육을 받았고 왜 혜택이 있었냐면 미국인을 초빙을 했어요. 미국에 카톡 보내가지고 우리 똘똘한 미국인 좀 보내주세요 했더니 보내줬어. 헐버트, 길모, 벙커 이런 세 명이 있는데 헐버트를 우린 좀 알아둬야 되겠죠. 목이 좀 안 좋아서 미안해요. 헐버트 우리 배웠습니다. 그 누구보다 한국을 사랑한 푸른 눈의 외국인. 헐버트 한국이 묻혀 있었다 그랬죠? 우리 한번 기억 더듬어 볼까요? 한국어를 사랑해서 한국어로 삼인필지 헷갈리네요. 삼인필지라고 하는 세계 지리서를 썼어요. 그래서 세계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었던 사람이고 한국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사람이에요. 헐버트. 그리고 우리 아리랑 있죠. 아리랑 노래를 서양식 악곡이었던 콩나물에다가 제대로 정리한 사람이 헐버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리랑을 잘 알고 있는 것이 헐버트의 공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을사늑약 당했을 때 우리 고종이 이거 무효라라고 이렇게 친서를 쓴 게 있거든. 그걸 들고 여기저기 뛰어다닌 사람도 헐버트고 심지어 미국까지 가가지고 미국 대통령한테 그걸 전달해서 우리 조선 좀 도와달라고 했던 사람이 헐버트예요. 물론 미국이 쌩깠죠. 그리고 헤이그 특사에 앞서서 네덜란드 헤이그에 가서 숙박시설 같은 거 다 세팅한 사람도 헐버트고 하지만 나중에 이제 미국으로 쫓겨났죠. 그리고 운이 좋았어. 우리나라가 독립하는 걸 봤어요. 그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불러가지고 헐버트가 백발 노인이 돼가지고 그토록 가보고 싶었던 우리 한국으로 돌아오죠. 근데 그 후유증이 컸나 봐. 너무 나이 많은 상태에서 귀국해가지고 그 후유증은 일주일 만인가 돌아가십니다. 그러면서 유언도 졸라 멋있죠. 나는 그 유명한 영국의 웨스터민스터 사원에 묻히기보다는 아주 유명한 그 국립묘지 있거든요. 거기 가기보다는 나는 한국에 묻히고 싶다 해가지고 그 바람대로 서울에 가면 양화진이라는 외국인 묘역이 있거든요. 거기에 묻혀 계십니다. 그래서 헐버트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개신교가 이제 그리스도교잖아요. 이제 하느님을 믿는
이제 종교계에서 학교를 만듭니다. 그래서 배제학당, 이화학당. 그래서 배제학당을 만든 사람이 아펜젤러, 이화학당의 스컬렌턴 부인이라고 하는데 둘 다 이제 그리스도교 믿는 외국인들이에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만든 학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근대식 학교들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섞여 있죠. 그래서 사립도 있고 관립도 있고 외국인이 만든 학교들도 있고 특히 배제학당은 아직도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 쌤 알기로는 배제고등학교, 대전에는 배제대학교, 배제학당 이어온 거예요. 이화학당 같은 경우는 서울에 이화여고, 이화여대 있죠. 이화학당에서 계승이 된 겁니다. 특히 이화학당은 우리 영화나 누나, 유관신 누나가 여기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이화여고나 이화여대 다니는 친구들은 자기네 뿌리가 어딘지는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또 우리 유관순 누나가 거기 있었다는 것도 좀 알아둬야 되고. 자, 그래서 여기 이화학당 그 당시 모습이에요. 수업하는 모습인데 복장은 아직 전통 복장이지만 배우는 것은 서양식 국영수사가 이런 거 배우겠죠. 이화학당이 나오는 드라마가 있었죠. 어디? 미스터 선샤인. 거기 보면 이화학당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초기의 근대식 학교들은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근데 1890년대는 가보개혁이 실시됩니다. 94년에 실시되었잖아. 그래서 근데 개혁의 일환으로 이제 학교들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국가가 만들었는데 관립학교. 왜 관립이라는 것을 강조하냐면 왕이 이거 발표했거든. 교육 입국조서. 가보개혁 몇 차인지 기억납니까? 눈치챘죠? 가보개혁 2차 때 발표합니다. 기억나요? 팔아랑, 팔도가 뭐했다? 교제한다. 이렇게 외웠었죠. 기억 안 나면 앞에 거 보세요. 교제한다 할 때 이 교 있죠. 이게 교육 입국 조서였어요. 조서는 왕이 발표한 걸 조서라고 해요. 교육 입국. 나라를 뭐 세운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나라를 세운대. 그래서 요게 왕이 발표한 교육 입국 조서예요. 세계 정서를 보니까 다들 지식이 밝다, 똘똘하더라 이거야. 그래서 왕은 정부에 명하여 널리 학교를 세우고 인재를 길러서 나라를 세우고자 한다. 이런 뜻이죠. 한마디로 교육이 중요하니까 왕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학교를 세우겠다 해가지고 개혁의 일환으로 수많은 관립학교들이 만들어지는데 소학교, 소들이 다니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예요. 외국어학교, 사범학교는 이제 교사들 배치하는 학교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광무개혁도 우리 기억나죠? 대한제국 만들고 고종의 호를 따서 만들었던 광무개혁. 그래서 실업학교들이 만들어집니다. 실업학교는 지금의 특성화고등학교. 그래서 중요하진 않지만 교육 입국 조서는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때는 수많은 관립학교들이 만들어졌다라는 거. 1900년대는 우리가 1910년 8월 29일 날 망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나라가 망해가던 시기거든. 그러니까 나라 망해가는 것을 저지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애국개몽 운동의 일환으로 학교들이 만들어집니다. 애국개몽 운동이 뭐였어요? 교육을 통해서 나라를 구하자. 돈을 벌어서 나라를 구하자. 그중에 교육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사립학교들이 만들어지는데 대표적인 게 시민회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대성학교, 오산학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 안 배웠구나. 뒤쪽에 나와요. 그래서 선생님이 뒤쪽 먼저 공부하라는 거야. 얘기해 줄게요, 미리. 여기 이제 대성학교입니다. 대성학교. 이 안창호가 만들었는데 평양에 있었어요. 대성학교. 그래서 여기 태극기도 보이죠? 여기서 지나가면은 이 대성학교에서 애국가가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한 것 같은데 그래서 혹시나 기억 안 날까 봐. 우리나라 초기 애국가 어떻게 불렀었다 그랬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렇게 불렀었다고 그랬죠. 창가라고 했어요. 창가. 앞단은 산 것 같네요. 그래서 창가 형식이 애국가 불렀었던 대성학교, 오산학교. 그래서 뭐예요? 애국가를 불렀다는 것은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립학교들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리고 끝내 나라가 망하죠. 그래서 위에 보면 사립학교들이 많죠. 그런 거 탄압하기 위해서 일본은 이걸 만들었었고. 그래서 흐름. 초반엔 초기 근대학교들, 그 다음에 왕이 만든 학교들, 그 다음에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만든 학교들 10년대 단위로 흐름을 알면 돼요. 연도 외우는 건 필요 없습니다. 시험에 안 나와요. 언론기관은 언론사들, 신문사 구별하는 게 시험에 나옵니다. 한성순보는 여기 순이 열순자예요. 열흘에 한 번 간행을 했는데 최초라는 걸 좀 알아두세요.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이고 관보입니다. 국가가 발행한 거죠. 그래서 우리 앞에 배운 박몽국,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인쇄소죠. 여기서 했었고 이런 목적에 만들어졌었다라는 거. 초기니까 한문으로 돼 있고 독립신문은 중요합니다. 결론부터 얘기해 줄게요. 시험에 나오는 거. 요거랑 독립신문 나오는데 독립신문이 별표 2개, 요게 3개. 서재필이 만들었습니다. 우리 독립협회 할 때 했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생략. 또 왕도 돈을 지원해줬었고 그래서 계몽하는 게 목적이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한글을 통해서 백성들을 깨우쳐 주려고 했었고 영문을 통해서 외국에 알려주려고 했었었고 그래서 시험 잘 나오고 이것도 최초인데 이거는 최초의
민간인 신문이에요. 개인이 만든 게 아니라 최초의 민간인 신문. 최초의 국가가 만든 신문은 한성순보고 최초의 민간인 신문은 독립신문이라는 거. 제국신문은 한글로 만들었어요. 왜? 무식한 서민들과 부녀자들, 여자들을 가르치기 위해. 여자들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실제 이때는 여자들은 무식했습니다. 교육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암신문이라고도 해요. 암컷들이 있는 신문. 그러면 수컷들이 있는 신문도 있겠죠. 수신문은 이 황성신문입니다. 그래서 주로 양반들이 읽었기 때문에 뭐 유생이라는 표현도 쓰죠. 어려운 한문으로 썼어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 시라 방성대곡 기억나죠? 장지연이 썼던 시라 방성대곡이 여기 실렸었죠. 그래서 어떤 내용이었어요? 이 개돼지 새끼들아 이렇게 시작한다고 했었죠. 을사늑약을 체결한 새끼들을 비판했었고, 그리고 요 대곡 크게 목 놓아 통곡한다.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거의 을사늑약이면 나라가 거의 실제로 망한 거거든요. 그래서 을사늑약에 저항해서 통곡한다라는 의미의 시라 방성대곡이 실렸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대한매일신보가 시험에 나옵니다. 한글, 한문, 영문 여러 가지 언어로 썼어요. 사장님이 영국인 베델이야. 이게 좀 중요해요. 이 사람 베델이에요. 이 사람 원래 영국 신문사 기자였는데 우리나라에서 러일 전쟁 딱 터지니까 우리나라에 파견이 왔습니다. 근데 알던 거와 다르게 일본 애들 나쁘거든. 외국에 일본이 선전하기로는 유튜브랑 인스타를 통해서 일본 애들이 조선 애들 되게 행복하게 해주고 있다. 그리고 조선인들도 그걸 다 되게 반기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와서 봤더니 일본 애들 괴롭히고 있거든. 우리나라를 먹어 들어오고.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영국에 알렸는데 영국이 쌩까. 왜냐면 알고 봤더니 영일 동맹을 통해서 영국은 일본의 동맹국이었었거든. 그래서 모른 채 합니다. 화가 나서 베델이 신문사 때려치고 지가 신문을 차립니다. 근데 쟤는 이제 영어밖에 못하잖아. 그래서 양기탁이라고 하는 이 사람하고 손을 잡습니다. 그래서 사장, 이 사람 주필은 이제 주로 글 쓰는 사람을 주필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둘이 합작으로 운영됐던 것이 대한매일신보. 그 베델은 되게 한국인을 사랑했었어요. 그래서 한국인을 대변하고. 그래서 어떤 거냐면 일본의 저항적이었어. 그래서 가장 일본을 까댔던 신문이 대한매일신보. 심지어는 그 신문사 앞에 표말을 달아놨어요. 일본 원숭이들 꺼져라고. 그래서 일본인들 출입금지라고 써놨습니다. 그리고 국제부상운동 배웠었죠. 나라빚을 갚자는 운동도 여기서 홍보를 해줍니다. 효과가 좋았었고, 그리고 을사늑약이 무효임을 알리는 국왕의 친서도 여기 실었었고, 그리고 의병 일어났을 때 의병을 되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기사화해줬던 것이 또 대한매일신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이 너무 고맙잖아. 그래서 한국시 이름을 지어줬어요. 배설 해가지고. 그래서 이 배설 이름이 좀 거시기 하죠. 그 베델이 좀 약간 변비가 있었나 봐. 그래서 배설에 충동을 강하게 느꼈었나 봐요. 그래서 이름을 배설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웠어. 외국인이기 때문에 건들 수가 없었어. 그래서 일본도 막 짜증이 나는 거야. 일본을 적대시하고 조선을 도와주니까 손대고 싶은데 건들 수 없단 말이야. 괜히 건드렸다가 영국하고 전쟁이거든. 그래서 영국한테 카톡을 보냅니다. 야, 저 베델 좀 어떻게 좀 해봐. 짜증나 죽겠어. 동맹국이니까 영국이 나섭니다. 그래서 상하이로 불러서 재판을 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쳐넣어요. 그래서 베델이 감옥에서 있다가 뛰쳐나왔지만 그 후유증으로 금방 죽어요. 죽으면서도 이 베델이 유언을 남기죠. 나는 죽지만 이 대한매일신보는 끝까지 유지됐으면 좋겠고 대한제국의 독립을 염원합니다. 라고 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양화진 외국인 묘역이 있거든요. 거기에 묻힙니다. 이 사람도 그걸 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고종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묘비도 이렇게 좀 써줬어. 근데 일본 새끼들이 일제강점기 때 그거 해칩니다. 그래서 깎아가지고 다 지워버려. 지금 다시 복구시켜놨는데. 그래서 베델, 그 누구보다 한국을 사랑한 푸른 눈의 외국인. 우리 헐버트 배웠죠? 헐버트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헐버트하고 베델 정도는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사진을 볼까요? 한성순보, 우리나라 최초의 관보, 독립신문, 최초의 민간인 신문, 서재필, 제국신문. 그래서 여성들이 읽었었고 시온 한글로 되어 있고, 황성신문 남자들이 읽었었고, 그리고 장지연의 시라 방송되고 아주 중요했었죠. 참고로 장지연은 나중에 친일파로 돌아섭니다. 안타까운 일이고, 요 사진이 중요해요. 이 사람 베델이야. 졸라 잘생겼어. 얼굴 사각형이네요. 대한매일신보. 요 그림도 잘 나오고, 요 그림도 잘 나와요. 지금 유시 보니까 이제 직원들인데, 요 사람 시선을 보세요. 동공이 풀린 게 지금 사진 찍는 거 의식하고 있는 것 같아. 이 당시만 하더라도 사진기가 있었기 때문에 사진을 많이 찍었거든요. 보니까 딴 사람들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얘는 눈동자 지금 보니까 사진기를 의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스타 각입니다. 자, 그래서 베델, 대한매일신보. 참고로 일본이 나중에 베델 죽고 나서 대한매일신보 일제강점기 때 매일신문인가 매일만 살려가지고 계승을 시켜요. 근데 친일신문로 변절시킵니다. 그래서
요거는 무시하고 대한매일신보. 역시 일본 마찬가지입니다. 신문지법이라는 걸 제정해서 요런 우리 신문들 탄압을 했습니다. 넘어갈게요. 국학, 나라가 지금 어렵죠. 일본한테 먹히기 직전이죠. 그래서 이때는 나라가 어려울 땐 보통 어떤 거 연구하냐면 국자 들어간 거 연구합니다. 한국사, 한국지리, 한국어. 왜? 우리나라 역사, 지리, 언어를 가르치면서 민족의식, 애국심 불러일으키기엔 짱이거든. 그래서 그런 거 가르칩니다. 우리가 공무원 시험 때 괜히 한국사, 한국어 시험 보는 거 아니에요. 이때 마찬가지예요. 아직 나라가 망하진 않았지만 일반한테 먹히고 있죠. 그래서 이런 연구가 활발해집니다. 우리는 역사 연구를 좀 공부해야 되겠죠.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신체호를 꼭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유명한데 요 동명왕은 고조몽을 말하는 겁니다. 연개소문 우리 영웅들을 썼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알아둬야 될 것은 신체호예요. 신체호가 시험에 나옵니다. 이 사람은 영웅전을 많이 썼어요. 우리 앞선 역사에서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나라를 구한 영웅들을 많이 썼죠. 그 사람들 역사를 써서 지금 우리가 나라가 망해가고 있으니까 교훈을 얻기 위해 또 희망과 애국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그런 것들 썼습니다. 뭐 이순신전, 을지문덕전, 그다음 강감찬전, 최도통전. 최도통은 최양 장군을 말합니다. 이순신 뭐 모르는 사람 간첩이죠. 을지문덕 살수대첩의 영웅, 강감찬 거란적 무찔렀던 우리의 귀주대첩의 영웅, 최영 장군 왜구 무찔렀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귀감을 얻기 위해서 영웅전 썼고, 여기 생략됐지만 베트남 흥망사, 이게 월남 망국사라 그러는데 그런 것도 썼고, 이태리 삼걸전, 이탈리아 영웅 3명 이런 것도 썼어요. 그래서 베트남이 어떻게 망하고 했는지, 그리고 이탈리아가 어떻게 통일하고 건국했는지, 다른 나라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다른 학교 교과서에 있는데 여기는 생략되는데 언급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월남 망국사, 이태리 건국 삼걸전 3명의 영웅이에요. 자, 독사실론이 시험에 나옵니다. 독사, 혀를 날름거리는 독사가 아니고 이거는 글이에요. 대한매일신보 아까 배웠죠. 배들이 만든 거. 거기에 이제 신채호가 글을 많이 썼거든. 거기에 연재했던 글이 독사실론이에요. 50번인가 연재한 거 묶은 건데, 요 표현 민족주의 역사 소설의 기본 틀을 제시했다. 혹은 방향을 제시했다. 이런 표현을 써요. 민족주의 역사학, 민족주의 사학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우리는 역사책을 쓰면은 주인공이 항상 왕이었어. 혹은 귀족이거나. 근데 이제 주인공이 바뀝니다. 뭘로? 민족으로. 우리 한민족으로. 배달의 민족 아닙니다. 한민족. 그래서 항상 얘네들만 주인공이었는데 아니다. 우리 민족을 주인공으로 하는 역사를 써보자. 이것을 민족주의 역사라고 합니다. 혹은 민족주의 역사학이라 그러는데 여기에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했어요. 여기 나와 있네요. 이 사람이 신채호인데 쌤이 제일 존경하는 역사학자 중에 한 명입니다. 여기 보면은 민족을 빼면 역사가 없다. 역사를 빼어버리면 민족의 어쩌고저쩌고. 한마디로 역사에서 주인공은 민족이다. 그래서 그 전과 다른 시도를 했던 사람이 신채호의 독사실론, 그래서 대한매일신보에 실렸다라는 거 알아두기 바랍니다.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배우겠지만 역사를 꼭 지키려고 했었어. 왜? 역사를 지키면 나중에 우리의 정신을 지키는 거기 때문에 독립된 다음에 우리 역사를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실제로 그랬었고. 자, 넘어갈게요. 국어 연구도 활발합니다. 이제 국문연구소. 국문은 한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길준, 주시경 이런 사람들, 뭐 지서경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읽어놔 보세요. 하지만 우리는 신채호, 독사실론, 영웅전 여기 시험 잘 나온다라는 거. 그리고 서양에서 이제 민권, 여권 이런 것들이 들어옵니다. 민권, 백성들의 어떤 권리. 그래서 자유, 평등, 인권 이런 것들. 여성의 인권. 우리나라는 되게 생소한 단어들이잖아. 그런 단어조차 없었거든. 뭐 먹는 거예요? 이러고 앉아있단 말이야.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도 자리 잡습니다. 자, 신분제가 사라진 거 가보개혁이죠. 몇 차? 1차 때 사라졌죠. 우리 고조선 이래로 몇천 년 동안 유지되어 오던 신분제가 폐지된 게 가보개혁이에요. 근데 한 번에 없어진 게 아니죠. 앞선 사건들이 있었죠. 뭐가 있었어요? 갑신정변 때 신분제 폐지합시다. 동학농민운동 때 신분제 폐지합시다. 요 두 번의 사건을 겪고 나서 가보개혁에 반영이 된 거야. 그래서 갑자기 뚝딱하고 신분제가 폐지된 게 아니라 앞서 실패한 두 사건이지만 가보개혁에 반영이 되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꼭 알아두세요. 신분제 폐지, 가보개혁 때 폐지했다. 이것은 법적인 평등을 말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평등이 자리 잡았어. 그 이외에 뭐 이런 것들도 있었죠. 이런 것도 있었지만은 선생님은 요 법적인 평등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왜? 야, 몇천 년 동안 신분제가 있었는데 오늘부터 우리 법적으로 평등해요 한다고 머릿속에 그런 게 없어질까? 신분제가 아닙니다. 그대로 남아있거든. 의식적인 면에서의 평등이 자리 잡아야 되거든.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근데 그렇게
시간이 걸리지만 의식적인 평등을 노력했던 단체가 독립협회예요. 독립협회는 민권의식 상상을 위해서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신분제가 폐지되었는데 이것을 의식적인 면으로 확산시키려고 노력했던 것이 독립협회라는 거.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관민공동회 기억납니까? 독립협회가 있는데 관민, 원래 만민공동회지만 관리가 같이 참석했었죠. 그래서 만민공동회가 뭐야? 수만 명의 사람들 앞에서 연설도 하고 토론도 하는 거잖아요. 이때 연설자로 박성춘이 나오는데 이 박성춘이 기억납니까? 킹 오브 더 베스트 오브 천민, 백정 출신입니다. 백정이 뭐야? 조선시대 소, 말, 돼지 잡는 도초급에 종사했던 사람인데 아주 찌질했었던 최하층민이죠. 신문제의 끝에 있는 사람이었어. 킹 오브 더 베스트 오브 천민. 이랬던 출신이 연설을 해. 연설도 졸라 잘해. 제가 말이죠. 천안 출신인 건 아는데요. 말을 좀 하거든요. 얼굴도 잘생겼고 여러분들 하면서 연설하는데 졸라 잘합니다. 그 연설문이 남아있어. 그래서 이 부분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건 뭘까요? 수만 명 앞에서 백정 출신이 연설했다는 것은 의식적인 면에서의 평등도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의식적인 평등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그래서 법적인 평등은 이미 자리 잡았고 의식적인 평등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거, 요걸 말해줍니다. 그래서 볼게요. 말 나온 김에 요거예요. 백정 출신 박성춘이 연설했다. 여기 만민이지만 어미로 말하면 박성춘 관민공동회예요. 관리가 참석했기 때문에 요 사람이 박성춘이야. 저는 말이죠 가장 천대받던 사람이었는데요. 제가 좀 말 좀 하거든요. 그래서 쭉 연설을 해요. 그래서 야 박성춘이 연설했다. 천민 출신이 옛날에서 맞아 죽을 일 사건인데 시대가 변했다라는 거죠. 의식적인 평등이 자리 잡았다라는 거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권 통문이에요. 여권 통문은 그거 보기 전에 이거 볼게요. 여기 정리해 선생님 잘 해놨어. 갑신정변 때 여기에 신분제 폐지 반영되었죠. 동학농민운동 여기 신분제 폐지 반영되었습니다. 물론 두 사건은 실패했지만 이 사건을 어디에 반영이 됐습니까? 가부교역 때. 그래서 법적인 평등이 자리 잡았죠. 하지만 의식적인 평등을 위해서 노력한 단체 독립협회, 상징적인 사건 관민공동회 때 백정 출신 박성춘이 연설했다라는 거. 그 뒤에도 애국개몽 운동 수많은 단체들이 의식적인 평등을 위해서 노력했었다라는 거. 요 흐름 꼭 알아두세요. 근데 최근에 추세는 요게 시험이 또 나오더라고. 여권 통문. 옛날에는 교과서에 실리지도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 모든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한성에 북촌이란 마을이 있거든. 북촌 손만두. 갑자기 손만두가 땡기는데 북촌 손만두로 유명한 북촌의 부인들이 발표했어요. 여성들도 교육받을 권리가 있고 직업 잡아야 되고 남녀 평등이다. 여성들의 인권을 강조했었던 여권 통문입니다. 그 이후에 수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단체들은 몰라도 돼요. 하지만 여권 통문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겁니다. 졸라 잘 사는 나라들 보면 남녀가 평등하다. 학교 다니고 제주도 있고 그다음에 남자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 뭐 그러면서 여성들의 인권을 위해서 부르짖었던 여권 통문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네요. 자, 지우고 시험 나올 것만 찝어주고 넘어갈게요. 예, 양이 좀 많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상교육은 뒤에 것부터 공부하는 게 편합니다. 자, 근대적 교육기관 3시기로 나눌 수 있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근대 학교 설립됐었고 그 다음에 90년대는 가보개혁처럼 관립학교들 만들어졌고 1900년대는 나라가 망해가기 때문에 애국개몽 운동의 일환으로 사립학교들 만들어졌었고 이 큰 틀에서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원산학사가 최초 사립학교, 최초 공립학교 유경공원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보개혁 교육 입국조서 결과 수많은 학교들이 만들어졌었고 나중에는 나라 망한 걸 막기 위해서 신민회가 여론학교, 애국가가 울려 퍼진 학교들 배웠습니다. 자, 하지만 통감부는 탄압했었고 신문사 요게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고 그랬었죠. 그리고 독립신문, 황성신문 정도 알아두고 자, 한성신문은 최초의 관보, 그다음에 독립신문은 서재필이 만든 최초의 민간인 신문, 그다음에 황성신문은 시라 방송되고 실렸고 요게 중요했었죠. 배대리 참여했었고 항일적이었고 국제보상운동 주도했고 국왕의 친서 의사적 무효임을 알리는 글을 실었었고 의병이 호의적이었었다. 하지만 일본은 탄압했었다. 사진들도 좀 알아두세요. 자, 국학 신체호 꼭 알아두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영웅전 썼고 독사실론 통해서 민족을 주인공으로 하는 민족주의 사학, 민족주의 역사학의 방향 틀을 제시했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요건 요 틀을 좀 알아두는 게 좋죠. 앞선 갑신정변, 갑신정변 동학대 신분제 폐지가 가부개혁 때 반영되었다. 하지만 의식적인 평등을
하기 위해서 독립협회 노력했고 요 사례가 대표적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여권 통문 시험 잘 나온다. 여성들의 인권을 위한 발표였었다. 안기법 근대 교육 최초 교사 10년대 단위로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학교들, 그다음에 90년대는 교육 입국 조서 결과 관립 학교들, 1900년대는 나라 망해가니까 사립 학교들이 저항했었고, 그래서 최초 교사 이렇게 였습니다. 근대 언론 독소왕 진시황 매일 배설했대. 진시황은 진나라의 황제였었고 매일 똥 쌌대. 배설. 독소왕 진시황 매일 배설 이렇게 매칭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굳이 이렇게 외우지 않더라도 외웠을 것 같아요. 역사 독신 이순신 을지문덕. 이순신이 장가 안 가지 몰랐네. 이순신 을지문덕은 독신주의자였대요. 독사실론 신채호 이순신전 을지문덕 다 신채호 글이죠. 그래서 이거 꼭 알아둬야 됩니다. 잘 나옵니다. 자, 안기법 볼게요. 안기법은 받고 요약된 거 볼게요. 자, 우리 봐야 될 것이 교육이죠. 최초 사립은 원산학사, 최초의 공립은 유경공원. 그다음에 갑오개혁기 때는 교육 입국 조서 결과 수많은 학교들, 나중에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 애국개혁 운동 학교들이 만들어졌고, 언론 대한매일신문은 꼭 알아두라고 그랬었죠. 그다음에 독립신문 알아두고, 황성신문 알아두고. 자, 종교는 앞에서 했었고 근대의식 그렇죠. 이 앞선 두 사건이 어디에 영향을 줬다? 갑오개혁에 영향을 줬고 독립협회는 의식적인 평등에 자리 잡기 위해서 노력했었다라는 거. 국학에서는 국사에서 신체로 알아두라고 그랬었죠. 독사실론 어떤 의미인지 알아두고 영웅전 그다음에 아까 말했었던 다른 나라의 흥망사, 월남 망국사, 이태리 건국 삼걸전 다른 학교 교과서에 나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 배운 것 같아요. 자,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원산학사는 조선에서 설립된 최초의 근대식 학교다. 맞죠? 하지만 사립이었죠. 한성 순보, 순한글로. 아니죠. 이게 최초의 관보였었죠. 최초니까 아직은 한문으로 씁니다. 한문. 그래서 이게 틀렸어요. 최초 신문은 맞지만 대한매일신보 일제 간섭 속에서 비교적 자유로웠죠. 왜? 배들이 영국이니까. 여권 통문, 여성의 교육의 필요성 주장했고 박원식 신채호 국문연구보다 국어학 연구에 집중하였다. 아니죠. 이 사람들은 역사 연구했었죠. 틀렸습니다. 갑오개혁 시기 반포된 교육개혁 관련된 문서는 교육 입국 조서였었죠. 서재필이 중심된 것은 독립신문, 독사실론 신채호, 그다음에 여성교육 나오면 무조건 여권통문. 최초의 근대식 학교는 사립이지만 뭐였나요? 원산학사죠. 공립으로 기준으로는 유경공원이 공립 기준으로는 최초입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보세요.